안녕하세요. 강원교육 맑음 이윤정입니다. 회초리를 아끼면 아이를 망친다. 우리 가정과 교실에서 오랫동안 통용되어 온 교육관입니다. 그러나 아이는 더 엇나가고 관계는 더 틀어지고 반성과 화해를 염원했던 어른의 기대는 좌절과 분노로 바뀌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통해서 이 문제를 고민해봤습니다. 춘천 동래초등학교. 방학을 앞둔 5학년 교실에선 특별한 수업이 진행 중입니다. 고마워.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친구들에게 작은 선물을 전하는 시간. 고마운 마음은 물론이고 원희는 언제나 착하게 대해줘서 고맙고 희수는 어디 놀러 갈 때 저랑 같이 꼭 불러줘서 고맙어요. 쉽게 인정하기 힘든 감정까지도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장이한테 준 거는 옛날에 이상한 걸 많이 시켜가지고 약간 놀리듯이 하는 거. 네, 그것 때문에 준 거고 선생님한테 감사해서 드리고. 물론 말하기 싫을 때도 있겠죠. 그럴 땐 패스. 모른 척하고 넘어가 줍니다. 때론 침묵도 의사 표현이 될 수 있으니까요. 대신 아껴뒀던 말은 손편지로 전합니다. 채통을 이용하면 글로 접하니까 쉽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친구랑 말다툼을 했는데 친구가 먼저 쪽지로 사과해줘서 기분이 좋아졌어요. 아이들은 학기 초부터 이런 시간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하나의 주제가 정해지면 마주보고 앉아서 서로의 얘기를 듣고 말하는데요. 마음속에 쌓여있던 오해를 풀 수 있어서 서로의 신뢰를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른바 서클이라는 활동입니다. 작년 2학기에 만난 친구들은 올해 만난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다툼이 많은 반이었어요. 근데 그 다툼이 많은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서로 오해가 많아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좀 부수는데 서클이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아이들이 평등하게 말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 그리고 목소리가 큰 사람이 답이 아니라는 것, 그런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들도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사와 아이들 간의 관계 개선에도 서클은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마음의 문을 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의 자존감도 높아졌습니다. 저도 과거에는 스티커 제도나 이런 보상 시스템을 거의 학급의 근간으로 운영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물론 아이들이 정말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하게 되는 도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상이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이들이 좀 그거에 거래를 하듯이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은 왜 내 말을 따르지 않는 걸까? 모든 교사의 숙제일 겁니다. 당근과 채찍을 동원해도 쉽게 느껴지는 무력감. 그러던 중 서클을 만나게 됐고 그 근간에 관계 중심 생활교육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하워드 제어. 그는 정의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정의란 가해자의 처벌로 끝나지 않는다. 가해자가 자발적 반성과 책임을 지고 피해자가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할 수 있을 때 정의는 비로소 실현된다. 잘못된 행동이 있을 때 상응하는 고통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칸트의 응보적 정의와는 반대의 개념입니다. 응보적 생활교육과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관심과 초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추궁하는 데 집중하기보다는 공동체가 입은 피해에 주목하고 회복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다 같이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 교실에서 벌어졌을 때,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게 벌어졌을 때 기존의 정의라면 잘못한 사람이 누군지를 찾아내야 하고, 그래서 누가 잘못한 일을 묻게 되고, 그 다음에 도대체 걔가 그럼 잘못한 행동이 뭐냐를 묻게 되고, 그럼 걔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냐를 묻게 되죠. 이런 질문의 패러다임, 이런 질문이 갖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일단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고 공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면 어떤 식의 처벌을
받게 되고 책임을 지더라도 이미 공동체는 깨지게 되고 그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그 아이가 정말 내면 깊숙이 있는 자기의 어떤 자발적 책임을 느끼라는 건 힘들죠. 잘못에 대해 비난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가해자의 마음에 남은 수치심이 또 다른 곳에서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가해자의 잘못에 대해서 어설픈 관용을 베풀라는 뜻은 아닙니다. 특히 학교 폭력의 경우에는 더욱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아이를 상담할 때 어떤 죄인이라는 그런 인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번 일로 인해서 너도 굉장히 놀랐을 수 있다. 그리고 두려워한다라는 이런 마음에 좀 공감을 해주고요. 그 가해자 입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경청해주는 그런 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그 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피해 자체에 초점을 두고 그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참여시키는 파트너의 어떤 느낌을 갖도록 이렇게 접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의 효과는 단단한 하부 구조에서 극대화됩니다. 서클을 통해 경청과 존중의 자세를 키우고 다 함께 학급 규칙을 만들어서 이행하는 존중의 약속을 합니다. 만일 약속이 깨졌다면 처벌에 집중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주력합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우고 평화 감수성을 조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사의 인식 전환입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은 그 교사, 학생, 학부모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격려하고 지지하는 대상으로 보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장하는 대상으로 봐야 합니다. 지지와 격려를 통해서 자발적 책임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사의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죠. 한마디로 교육 철학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신뢰 회복으로 가는 길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이 이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관계중심 생활교육을 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놀이를 하든 아니면 어떤 아이들에게 장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든 그 기본에 내 내면의 소리를 좀 들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의도로 이것을 하고 있고 그 철학이 분명하니까 조금 아이들의 어떤 갈등 상황이나 이런 게 있어도 선생님이 흔들리지 않고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습니다. 같은 사물도 렌즈를 바꿔 끼면 다르게 보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는 일은 어렵지만 용기를 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관계중심 생활교육 참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교실의 행복을 위한 다양한 모색과 연구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강원교육 소식통입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내 교육공무직 16개 직종 2,494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7월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 올해 6,470원보다 16.4% 인상했는데요.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처우 개선책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에서 하반기 문화광자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삼척의 5개 교육문화관은 8월 중순부터 유아 미술놀이, 청소년 자기주도학습법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하고요. 더불어 도내 17개 교육도서관에서도 유아, 청소년, 학부모 대상의 강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추도 지났건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히 등등합니다. 여름이 끝날 때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